최진호 교수입니다.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제7광구 개발에 과감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7광구는 정말로 주요한 겁니다.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미국에서 미국의 원유 생산이 굉장히 많은데 생산 안 하고 있죠. 매장량의 5배 정도가 거기에 다 묻혀 있다. 또한 세계 산유국을 제일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 그래서 이걸 다 보태면은 5,870조 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5,870조 원이라 하면 우리나라 예산이 1년에 500조 조금 넘으니까 12년 정도 그냥 아무도 안 먹고 살아도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매장량입니다. 근데 이것은 1970년도에 박정희 정부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개발했던 겁니다. 그래서 70년에 제7광구의 대륙붕을 세계 선포를 하자 일본에서는 야단이 났습니다. 경제 가치가 약 6천조쯤 되는 그 어마어마한 대륙붕을 갖다가 한국에 뺏긴 자체가 배가 아플 정도라고 했습니다. 제7광구 문제는 2029년이 되면 어려진다. 이런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2029년 되면 우리가 일본과 밀리던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2029년 되면은 일본이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근거가 뭐냐면 1982년에 개정된 국제해양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해양법에서 이제까지는 대륙붕 중심인데 그때부터는 200해리 배타적 경수역 EEZ를 하죠. 200해리까지 거리를 따지가 이제 결정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합법화되면서 새로운 기준 설정에 따라 하면 우리는 아주 불리하다. 이런 결론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은 2019년 9월 21일 일본에서 제17호 태풍이 오는 과정을 선한 겁니다. 이거하고 뭐 석유하고 관계있나? 관계가 없습니다. 없는데 나는 지금 일본 오키나와를 찾다 보니 이게 나왔습니다. 일본 오키나와는 왜 관계되느냐? 대단히 큰 관계가 있습니다. 자, 한국 이렇게 돼 있고 일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 서귀포에 나와 있고 일본 오키나와에 있습니다. 이 사이에 무엇이 지나가느냐 하면 해구라는 구렁이죠. 바닷속에 굉장히 큰 구렁이 있다. 그 구렁이 얼마 되느냐? 8,000m입니다. 8,000m 되면 8km. 이건 4km 심리이기 때문에 20리가 되는 걸 바로 세워난 거리니까 엄청나기 때문에 대륙부라는 것은 땅이 있으면 이렇게 쭉 서서히 이제 흙이 없어져가 바다 장익이죠. 그런데 여기는 푹 떨어졌기 때문에 일본은 대륙붕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륙붕 기준 우리가 70년 할 때는 일본은 그거 뭐 도저히 안 되니까 한국에 매달렸습니다. 어떻게까지 같이 하자. 그런데 뭐 그건 협박이죠, 결과적으로. 안 하면 경제원조 안 하겠다. 물건판 지장을 주겠다. 그 다음에 외교도 안 하겠다. 이러니까 박 대통령이 알았다. 그럼 같이 하자. 그래서 1974년에 한일 공동개발 협정을 맺고 그래서 기간은 1979년부터 50년 한다. 그럼 79년부터 50년 같으면 바로 2018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8년이 남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9년부터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 50정이 났는데, 그 당시는 막 이게 대륙부를 하기 때문에 끝도 없고 해서 했는데, 일본에 또 다그치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달라졌죠. 지금 달라졌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1970년에 박정희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제7강국의 대륙붕을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활짝 놀랐죠. 그러면서 이제 7강국가 하게 되면 경제분주를 중단하겠다. 이래 압박을 행깁니다. 그러니까 70년대하고 지금은 천지 차이죠. 그 당시는 겨우 밥을 먹고 조금 발전해가는 그 단계에 돌았기 때문에 도저히 버틸 힘이 없어. 그러면 좋다. 그래서 협정 행깁니다. 지금도 유사하죠. 지금도 50년이 지나도 그러면 성질 안 변합니다. 저놈들은. 일본 아주 독해요. 일본 국민은 굉장히 착하다고 봅니다. 근데 정부는 하나같이 계속 그렇게 세계를 뒤 흔들라고 애를 쓰는 그런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본에 있었지만은 국민은 정말로 친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협박을, 지금도 협박 똑같습니다. 그래서 1974년 체결한 한일 공동개발협정을 당장 무효화하라. 이건 내 생각이니까. 첫째, 무효화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8년 남아도 마음 놓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빨리 무효하고 시작해라. 이런 뜻입니다. 둘째는 제7강국에 대한 한국의 뛰어난 원유 시추 기술을 활용해서 당장 유전 개발에 나서라는 얘기죠. 지금 그 당시에 일본이 배를 제일 잘 만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세계 배를 제일 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원유 시추선 전부 우리나라 다 만들잖아요. 땅 파 내려가는 그 시추선을 우리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당장 가져가 쓰면 됩니다. 그 정도로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시추선 하는 게 땅속을 파가면 시멘트 다 넣어가면서 이렇게 파이프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술이 너무 못합니다. 일본은 지금 하는 게 못해요. 그래, 돼 있으니까 당장 유전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일본이 이제 힘이 좀 있다 해서 군사 위협을 한다면, 이거는 우리도 같이 무료 대응해야죠. 총 한 방 쏘면 두 방 맞들어 쏘아야죠. 같이 싸워야죠. 그러면 세계가 그렇게 보겠습니까? 세계는 어차피 우리 쪽으로 돌아올 수. 왜? 저거는 원래 아주 미국을 침공했고 했던 그런 진유만 공연을 해서 했던 저 성깔이기 때문에 언제 어떨지 모르니까 아시아 동남아권 전부 식민지화 될 뻔했잖아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응하면 7강국의 영토 주권을 반드시 보존해야 된다. 이거는 뭐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 다음 셋째는 무엇이냐. 일본의 헌법 개정 이유가 이러한 패권 국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이런 국가가 돼가 당장 전 세계에 이런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알고 미국도 알고 주변 조금 알지 다 그렇게 한국을 괴롭혀하는 거는 그냥 정신병하고 그러고 있겠지. 이 정도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74년에 체결했던 이름을 체결했다 했는데 이름이 중간에 도망가고 지금은 아야 접촉도 안 하려고 하고 한국을 괴롭힌다. 이걸 WTO인데 국제기구에 고발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이제 세계적 이슈가 되고 퍼져나가겠죠. 그래서 여러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그 다음 넷째, 7강국의 개발 정부가 시추 등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2, 3을 통해서 왜 해야 되는 걸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7강국 개발 정부 시추 등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그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를 아주 행편없는 걸 보기 때문에 이때 한 번 더 싸워볼 필요가 있겠네.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기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침묵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꾸 들고 일러야 되죠.
영토 문제는 침묵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침묵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시추선입니다. 그렇죠? 시추해는 가스 나오는 게 있죠. 뭐 이걸 우리가 마음 놓고 잘 만든 나라입니까? 그래서 이걸 배려 그림 넣었습니다. 한 가지 영토 문제는 침묵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잊혀진 우리 영토 제7강구 대륙군 개발을 통해서 80년대 초 4.6국의 꿈이 부풀었죠. 그래 부풀어가지고 날개를 달았던 우리 민족의 혼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4.6의 꿈을 반드시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앞을 정리했던 겁니다. 4.6의 꿈을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꿈과 희망인 4.6의 노래를 하나 찾아봅니다. 1970년에 대륙국을 개발할 때 얼마나 국민이 등등 춤을 췄습니까? 그때 나온 노래입니다. 가수 정난이의 칠광구, 참 신명난 노래다 보니까 이걸 소개하면서 같이 들어보고 힘이 안 날 때는 그걸 또 틀어보라고 가수 KBS TV 사극을 하다가 여기에 다시 전개를 할까 생각합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까? 정말 칠광구 신명도 나고 칠광구를 구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